불이 꺼진 방 거울 하나가 벽에 걸려 있다. 누군가 그 앞에 서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껏 아무도 정확히 같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식은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서양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둠 속에 모여 이 의식을 재현하려 시도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는지 그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설의 뿌리를 찾으려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유럽의 중세 말기에서 근대 초기에 걸쳐 거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영혼을 비추는 창이자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통로로 여겨졌고, 특히 촛불 하나를 들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면 운명이나 죽음을 예고하는 형상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 중세 유럽에서 거울은 사치품인 동시에 금기의 물건이었다. 깨진 거울이 불운을 부른다는 속설, 죽은 자의 혼이 거울에 갇힌다는 믿음, 밤에 거울을 천으로 가려야 한다는 관습은 모두 같은 심리적 뿌리에서 자라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어떤 경계를 건드린다는 오래된 불안감, 그것이 수백 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전설로 결정화되었다. 블러디 메리의 원형으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는 16세기 영국의 여왕 메리 1세다. 신교도에 대한 대규모 처형과 잦은 유산, 심신의 쇠약 속의 생을 마감한 이 인물은 생전에 이미 블러디 메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역사적 인물과 거울 소환 의식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속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또 다른 가설은 이 전설이 특정 인물이 아닌 마녀 사냥의 시대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17세기 유럽과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마녀로 몰려 처형된 수많은 여성들의 기억이 민담과 뒤섞이며 거울 속에서 복수하러 돌아오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름도 얼굴도 정확한 배경도 없이 다만 피와 거울과 이름 3번이라는 골경만 남아 세대를 건너 전해졌다. 전설은 대서양을 건넜다. 미국에서 민속학자들이 이 의식의 흔적을 학문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무렵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기록들은 이 의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부 내용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점도 흥미롭다. 일부 버전에서는 피가 흐르는 형상이 나타난다고 했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미래를 보여준다고 했으며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저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전한다. 오늘날 이 의식은 어떻게 행해지는가?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에 따르면 혼자 혹은 소수가 욕실이나 어두운 방의 불을 모두 끄고 촛불 하나만 켜거나 아예 완전한 어둠 속에서 거울을 마주한다. 그리고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을 3번, 때로는 13번 반복해서 부른다. 이후에 무언가가 거울 속에 나타난다고 전해지지만 그 무언가의 모습은 목격자마다 전혀 다르다. 수집된 목격 증언들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거울 표면이 흐려지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변한다는 진술, 자신의 얼굴이 낯선 얼굴로 바뀐다는 진술,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신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강렬한 감각을 느꼈다는 증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진술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를 모른 채 독립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에게 단순하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이 전설은 서양에서 멈추지 않았다. 일본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이른바 히토리 카쿠렌보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 의식적 행위를 반복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류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해진다.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문화권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의 의식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문화 전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경험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심리학과 시각과학 분야에서는 트록슬러 페이딩이라는 현상을 주목한다. 이것은 고정된 지점을 오랫동안 응시할 때 주변 시야의 특정 부분이 흐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다. 어두운 공간에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볼 경우
뇌가 감각 정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상이 왜곡되거나 낯선 이미지로 변형되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인간의 뇌는 감각 입력이 줄어들수록 내부에서 이미지를 스스로 생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감각 박탈 반응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움직임이나 형체를 인식하게 되는 경험과 연결된다. 블러디 메리 의식이 만들어내는 조건, 즉 고요한 어둠과 긴장감, 집중된 응시와 심리적 기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 볼 수 있다. 민속학자들은 이 전설이 성인식이나 통과의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혹은 소수가 모여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이 행위가 일종의 용기 시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된 핵심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가설은 블러디 메리가 실존 인물, 특히 영국 여왕 메리 1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처형과 유산의 피로 얼룩진 삶을 산 인물의 이미지가 민담 속에서 거울 속 피의 존재로 변형되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반론이 있다. 메리 1세의 사망 이후 이 전설이 등장했다는 직접적인 문헌 기록이 뚜렷하지 않으며 의식의 세부 내용이 왕실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도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블러디 메리가 특정 인물이 아닌 집단 무의식과 원형 신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억울하게 처형된 자가 거울을 통해 복수하러 돌아온다는 구조는 세계 각지의 신화와 민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적 서사다. 이 가설에 따르면 블러디 메리는 하나의 보편적 공포 이미지가 서양 문화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특정 기원 하나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가설 역시 왜 하필 거울이고 왜 하필 이름을 3번인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가설은 이 의식이 문화 전파의 산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거울을 오래 응시할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각적 이상현상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각 문화 안에서 초자연적 해석을 얻으며 의식으로 굳어졌다는 논리다. 이 가설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문화권에서 유사한 의식이 독립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리하지만 왜 하필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스스로 공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블러디 메리 의식을 시도해본 사람들의 상당수는 결과가 어떻든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목격했다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한다. 이야기가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 전설은 다시 한번 살아난다. 블러디 메리는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니다. 실존 인물의 원혼인지, 수백 년에 걸친 집단 창작물인지, 아니면 인간 뇌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각인지, 어느 하나의 설명도 이 전설 전체를 담아내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밤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